예, 겨울이면 온몸 이곳저곳이 가려워서 피부가 붉어질 때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긁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네, 이 단순히 건조함 때문이겠거니 싶어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치료가 필요한 피부 질환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닥터헬스에서는 분당 서울대 피부과 허창훈 교수와 함께 가려움증과 관련된 겨울철 피부 질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춥고 건조해지다 보니까 이 네. 피부 질환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겨울이 되면 피부 질환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사실 추위보다는 건조함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네. 예. 환경이 건조하다고 그래서 이게 다 가려움증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환경이 건조하더라도 피부의 수분만 잘 유지가 되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겨울철이 되다 보면 이제 겨울철에서 피부 수분 유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분입니다. 유분. 네. 피부 가장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유분이 충분하게 유지가 되면 예. 몸에 있는 내부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막을 수가 있는데 아. 겨울철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 유분의 그 분비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네. 또 환경에 있는 수분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또 최근에 현대화가 진행되다 보면 이게 많이 씻지 않습니까? 예. 샤워를 자주 하게 되고 또 세정제를 많이 써서 유분을 자꾸 닦아내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젊거나 여름철일 때는 그래도 주변에 수분이 어느 정도 있고 체내에 있는 수분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나 또는 겨울철이 되면 그런 인자들이 많이 약해져서 몸에 있는 체내 수분 자체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가려움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수분과 유분 부족 때문에 겨울철에 그렇게 가려운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려움이 일시적인 증상이 아니라 어떤 피부 질환 때문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겨울철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네, 겨울철 피부가 가렵다면 건조 피부염을 의심해봐라. 네, 겨울철에 이렇게 좀 가렵거나 건조한 건 다들 마찬가지일 텐데요. 네. 네. 이 건조 피부염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실제적으로 대부분 어르신들 한 40대만 넘어가게 되면 정강이 아래쪽 피부는 겨울만 되면 항상 하얗게 일어나고 네. 피부가 건조해서 간질간질해지고 이런 감각을 느낀다는데 예. 그렇게 감각을 느낀다고 해서 이게 다 피부염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피부 건조증이라는 거하고 건조 피부염하고 조금 구분돼서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피부증하고 피부염은 또 다른 거고요. 네, 그래서 피부 건조증은 단순하게 그냥 피부가 건조한 증상을 느끼는 것이고요. 예. 그럴 때는 보통 이제 하얗게 각질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약한 가려움증을 느끼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만약에 이 경우를 좀 넘어서서 건조 피부염이라는 게 진행이 되면 사실 피부염이라고는 실제로 피부에 염증이 생겨야지 피부염이라는 질환을 붙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이 긁거나 어떤 염증을 발생시켜서 거기가 예. 빨갛게 변한다든지 아. 이런 경우가 되면 이제 건조 피부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심한 경우에는 거기서 진물이 좀 많이 흐르는 경우도 있어서 상당히 심한 경우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실제로 진물이 흐를 경우에는 이제 그 만들어진 진물 속에서 균이 자라서 세균 감염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정도가 되면 지체하지 말고 빨리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일단 가려우면 긁게 되고 긁게 되면은 상처가 나고 그 안으로 또 염증이 생기고 네.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빨리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좋다라는 네, 거고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겨울철 피부가 가렵다면 한랭 두드러기를 의심해 봐야겠군요. 네. 자, 보통 뭐 두드러기 음식을 잘못 먹거나 알레르기가 발생하면 두드러기 난다고 하는데 네, 한랭 맞습니다. 두드러기는 뭐 닭살 돋는다 이런 느낌일까요? 닭살 돋는 거하고는 조금은 다르고요. 예. 보통 우리가 두드러기라고 하면 피부에 생기는 어떤 면역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네. 그 원인에 대해서 피부에 면역 반응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두드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음식을 먹어서 그게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운동하고 나면 운동하면서 나오는 어떤 신경 전달 물질 때문에 생기는 콜린성 두드러기라는 그런 두드러기도 있을 수가 있고요. 한랭 두드러기는 말 그대로 차가운 것 때문에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네. 그런 경우인데요. 예. 특히 차가운 물질을 닿아서도 생기지만 또는 이 온도 차이가 급격하게 변하는 시점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아니 참 이 겨울철에는 건조 피부염에 예. 한랭 두드러기까지 여러모로 네. 참 불편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말씀 중에 이 한랭 두드러기가 차가운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게 병원까지 찾아가기 어려운 상황일 수가 있는데 내가 그런 한랭 두드러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집에서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우리 그래요? 보통 냉장고에 얼음 같은 거 좀 올려놓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아이스 큐브
큐브 테스트라고 하는데 사각 얼음을 팔 안쪽에다가 한 5분 정도 대고 있다가 예. 떼냈을 때 거기가 실제로 부풀어 오르고 가려운 증상을 느끼게 되면 네. 활릉 두드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다음 또 하나는 바깥에 아주 차가운 환경 속에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따뜻한 환경으로 갑자기 들어갔을 때 온몸이 가렵고 어떤 일정 부분이 실제로 부풀어 오른다고 한다면 활랭 두드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참지 마시고 빨리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네. 좋습니다. 예. 이때 나오는 이 두드러기 증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드러기 났어 할 때 그 증상이랑 비슷하다고 증상이랑 볼수 비슷하다.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려움증이 일단 발생하고요. 가려움증이요. 두 번째 두드러기에서 가장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는 실제적으로 피부가 부어 올라야 합니다. 아. 그래서 가려우면서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증상이 생긴다면 네. 예. 어떤 두드러기라고 생각하고 그 두드러기의 원인을 찾는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 특히 이런 그 얼음이라든지 또는 차가운 환경에 노출됐을 때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네.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으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세 번째 질환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화면 보여주시죠. 네, 어떤 질환일까요? 열성 홍반이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어떤 네. 질환이에요? 아마 진단명 자체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아마 그 생긴 모습을 보면 아 저런 것이 있었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 그래요? 보통 열성 홍반암과 열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게 왜 겨울에 많이 생기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예.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 여름철에는 이런 게 발생할 리가 거의 없습니다. 열성 홍반이 생기는 것은 추운 환경에 노출이 됐을 때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의 아주 가벼운 정도의 열이 반복적으로 같은 자리에 노출이 됐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겨울철에 우리 춥다고 해서 발밑에 스토브 같은 전열기를 놓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같은 자리에 지속적으로 열이 가기 때문에 거기가 빨개지게 되고 그 빨간 반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렇다 보면 이게 그냥 빨개지고 말면 좋은데요. 그게 그런 빨개지고 가려운 증상뿐만이 아니라 오래되면 거기 색소 침착이 남게 돼서 아. 여자분들 특히 무릎 아래쪽에 좀 얼룩덜룩한 그 좀 까만 까맣게 되는 부분이 되는 있죠. 부분이 그게 바로 열성 혼반에 대한 후유증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군요. 됩니다. 네. 근데 일단 그렇게 색소 침착이 발생하게 되면 이건 치료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떤 빨간 증상이 나타나거나 또는 가려움증이 발생하면 참지 말고 빨리 가서 병원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설명하셨던 그 세 가지 질환들 모두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겨울철 피부 질환인데 네. 이런 질환들을 예방하려면 어떤 습관을 평소에 가지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일단은 그 유분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유분 얘기를 유지. 했습니다. 그래서 네. 유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겨울철에 이게 너무 자주 목욕하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고요. 네. 그다음에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것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샤워 정도 하는 걸로 그냥 마무리 지시기 좋고 예. 때를 밀면 때와 함께 유분이 같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심하게 때를 미는 행동은 겨울철에 안 하시는 것이 좋고 또 네. 하나는 목욕을 하자마자 밖에 나오셨을 때 수분이 증발하기 전에 체내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오기 전에 그 위에다 보습제를 발라서 네. 수분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보습제 겨울철에는 특히 자주 사용하시도록 추천해드립니다. 아예 네. 이 보습제를 화장실에 넣어놓고 가장 나가기 좋습니다. 전에 네, 네. 바르고 나가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겨울철 피부 질환에 대해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허창훈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